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조 바이든 46대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마치 국정연설처럼 민주주의 보존에 대한 의지와 과제를 모두 밝혔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KKK단을 밟아놓은 역사를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무실에 트럼프 대통령이 걸어놓았던 앤드류 잭슨 초상화를 내리고 토머스 제퍼슨과 알렉산더 해밀턴 초상화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의견이 달랐지만 함께 일한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1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책임자는 전 행정부에서 백신 배포 계획이 없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 탄생한 어제 역시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정보국장 지명자가 의회 인준을 받았습니다. 음모그룹 큐아난과 백인 우월주의 그룹 프라우드 보이즈가 트럼프 대통령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또 다른 음모론은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주식시장은 행정부의 변화를 재빠르게 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어제는 이제 취임식 첫날이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많은 그 관심 속에 지켜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무 일도 없어서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아무 일도 없었던 것보다도 훨씬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세크라멘토의 경우는 주정부 청사의 한 명이 시위하러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무도 없는 것 보고 너무 놀랐다고 하면서 스키나 타러 가야지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역시 미시건주도 굉장히 그 민주당에 대해서 반감이 많은데 미시건주의 주정부 청사에도 딱 한 명 같습니다. 워싱턴 DC도 마찬가지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 대통령의 취임식 직전에 플로리다주로 떠나면서 많은 것들이 일단은 조금 가라앉은 듯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꼭 정부의 철통 같은 방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에어비앤비가 워싱턴 DC에 전혀 숙박했던 예약을 했었던 것까지 다 그 취소하는 민관 합동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많이 빠져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 군이 에스코트를 해서 백악관까지 갔고 보통 때는 이제 전임 대통령, 그 현직 대통령들이 취임식을 전후로 해서 같이 자동차를 타고 주거니 받거니 새집 안내하고 그 취임식 날도 마찬가지죠. 그런 형태로 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까지도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내가 다시 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말이 그다지 강하게 들리는 것 같지 않고요. 유진 굿맨이라는 의사당에서 의회 경찰로서 상원까지 딱 들어가는 것,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있었던 그것을 막았던 바로 이 경관이 어제 이제 취임식장에 등장을 했는데 다른 중요한 인물들이 다 등장하고 나서 등장을 했어요. 보통 이제 취임식장 안에서부터 의사당 안에서부터 바깥에까지 쭉 나올 때 누구 순서가 있죠.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 나오고 연방 대법원장과 함께 나오고 이러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고 난 뒤에
이 유진 굿맨이라는 의회 경찰을 더 중요한 사람 순서에 넣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요. 유진 굿맨 그 경관은 신중하지만 온화하고 겸손한 그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로서 워싱턴에 갈 때 뭐 블루하우스, 게스트하우스는 하루 내줘서 그곳에서 잠은 잤지만 원래는 본인의 뜻으로는 그 델라웨어에서 늘 그 어린 아이들, 그 엄마가 그 첫 번째 와이프가 사고로 숨지고 나서 혼자 키우는 몇 년 동안 델라웨어에서 워싱턴 DC를 통근 열차를 타고 그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전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했고,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런 때 당연히 이제 연방 정부에서 공군기를 내주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그 플로리다주로 갈 때도 마지막으로 타고 갔는데, 그런데 내주지 않아서 전세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취임식이 끝나고는 군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이제 백악관으로 갔고요. 무도회를 어젠 하지 못했죠. 무도회 대신에 탐 행스가 사회를 보고 한 90분 동안 취임식에서 나와서 노래하지 않았던 뭐 브루스 스프링스틴이라던가 이런 유명한 미국을 상징하는 가수들이 노래를 하고, 또 전직 대통령 3명 어제 나왔었던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그리고 조지 부시, 공화당 민주당 섞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덕담도 하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메시지인데, 메시지는 하루 종일 많이 들으셨을 테고 기본적으로는 뭐 당연히 민주주의를 지킨다, 화합. 그런데 이제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한인 민주당협회의 그 스티브 강 회장이 잘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이게 국정연설 같기도 하고 약간은 뭐 설교 비슷하게, 그런데 무척 쉬운 말로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쉽게 연설을 했다는 것이고, 크게 이제 뭐 한 대여섯 가지로 보여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고, 기후변화에 대한 것, 그리고 빈부격차에 관한 것, 인종차별에 관한 것, 세계에서 미국의 위치,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과 그 오랜 동안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지난 그 4년처럼 가장 그 하나의 포커스에 떨어져 나오지 못했던 적이 없는데, 이런 것 좀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실과 민주주의,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송하는 사람으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 진실과 거짓이 있는데 그 거짓이라는 것은 보통 파워를 가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거짓으로 돈을 벌려고 하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당연히 이제 그런 것을 막아야지 된다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도 화합과 민주주의 참 힘들지만, 그리고 미국이 언제 도전이 없었던 적이 있는가. 그러나 함께 뭉치면은 그 도전이라는 것을 항상 디딤돌로 해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아니면은 아니다, 언제나 승리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짜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 같은 그 비민주적인 것, uncivil, civil이 아니라 uncivil한 것은 끝내야지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의견이 다를 권리는 있다고 했습니다. right는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의견이 아니라 그것을 거짓으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그 의견이 다를 권리에서 폭력으로 가는 것, 그럴 권리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권리는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을 말했는데, 워낙에 정치인으로서는 유명하지 않아서 잘 거론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남북전쟁 당시 북부군이었잖아요. 북부군이었는데 군인으로서 성공한 것은 굉장한 그 아량과 배려심, 그래서 이제 18대 대통령이 됐는데, 아브라함 링컨도 그때 너무 힘들고 남북전쟁이 힘들고 해서 이 그랜트 장군을 임명을 하고 너무 잘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으로서는 성공한 대통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리시스 그 그랜트 대통령이 하나 굉장히 잘했던 것이 지금 이제 미국이 봐야지 되는 점이죠. 남북전쟁이 끝났습니다. 노예였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그랜트 대통령은 그 노예였었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안전해야지만 그게 기본적으로 그게 기본인 것이고 미국을 위해서도 좋다 하면서
심지어는 그 노예까지 투표를 할 권한을 줘야지 된다. 얼마나 그 당시에 인기가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그러한 주장을 했었던 그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른 것은 잘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백인 정말 아픈 사람들이죠. 그때부터 이제 백인 우월주의가 어떤 그 폼 같은 것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백인 우월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KKK단은 완전히 그냥 밟아버린, 그 KKK에 반대하는 법을 만들어서 KKK를 크러쉬, 정말로 포도 시즌에 포도를 밟아서, 뭐 토마토 시즌에 토마토를 밟아서 케찹 비슷한 걸 만들고 와인을 만들듯이 크러쉬 그 KKK단을 한 것 있잖아요. 그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한, 저는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대통령의 집무실이 보여지죠. 취임하고 나면은 어제 취임하자마자 17가지, 뭐 메모랜덤은 행정명령보다는 약간 약하지만 비슷하게 다 합쳐서 17개 행정명령으로 보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서명하고 나서 기자들이 집무실에 가는 것,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걸 다시 하겠다고 했고, 해서 사진을 여기저기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사무실에 이제 가족 사진 놓은 것처럼 가족 사진도 있고, 그리고 시저 차베스, 그야말로 시저 차베스 길도 있잖아요. 베이커스필드에서는 정말로 노동자들이 추앙을 하고, 그런 그 어떤 라티노의 액티비스트 우상, 그런 그 시저 차베스는 흉상까지는 아니고요. 이 정도까지 돼 있는 그런 그 상이 그 집무실 뒤에 있었고, 그러한 것들은 그러한 것들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앤드류 잭슨 트럼프 대통령이 터프하다 해서 막 그 결투하자 신청하고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앤드류 잭슨 초상화를 딱 걸어놨었는데, 그 초상화를 내리고 알렉산더 해밀턴과 토마스 제퍼슨 초상화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달라요. 한 사람은 연합당, 한 사람은 이제 또 다른 당에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무당파잖아요. 인디펜던트잖아요. 워싱턴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은. 그런데 알렉산더 해밀턴과 토마스 제퍼슨이 국무장관, 재무장관 일도 같이 했고, 영 그 서로 반대. 한 사람은 정부가 권한을 많이 가져야지 되고, 민주주의를 하면은 이게 폭도들의 천국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민주주의를 해야지 된다고 하고, 이러한 그 두 사람을 그 걸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의견은 다르지만, 물론 그 당시에 그 페더럴리스트잖아요. 한 사람은 해밀턴은 페더럴리스트고, 페더럴리스트에 반대하는 토마스 제퍼슨이었는데, 이러한 반대되는 것이 지금의 미국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함께 일했기 때문에, 뭐 양당, 그 뒤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만들어졌습니다만, 확실한 그 양당의 기초가 된 이런 사람들의 초상화를 걸었다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또 로버트 케네디의 사진도 있고, 코리안 아메리카는 없었어요. 로자 박스도 있었고, 시저 차베스는 당연히 라티노. 지금부터 중간선거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마음도 그렇겠지만. 그리고 이제 로자 박스 하면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흑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기도 하고, 또 민주당은 흑인표가 없으면 정권을 잡지 못하기도 하고, 마틴 루터킹 당연히 있고요. 보니까 아파치 그 부족 조각도 있고, 첫 일본계 선출직 상원의원, 하원의원 다 했던, 그러니까 하와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노우에 공항이 2017년도엔가 이름이 그 하와이 무슨 공항에서 이름이 바뀌었었잖아요. 데니엘 그 이노우에 첫 일본계로서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을 했었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쭉 그 집무실에 가면은 여러 가지 상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바이든 그 대통령의 어떠한 어제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뭐 레이디 가가도 얼마나 훌륭하게 미국 국가를 불렀어요. 제니퍼 로페스도 This land is your land from California to the New York City 부르고, 가스 브룩스도 정말 그 컨트리 가수면서도 포크송이기도 하고 찬송가이기도 하는 Amazing Grace를 더 찬송가스럽게 부르고 그랬지만, 가장 그
포커스를 받았던 인물은 다 그 유명 스타들이 받는 스포트라이트를 훔쳐갔다고 하죠. 이런 때는 아멘다 고멘 22살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노란빛 옷 입고 코트도 보니까 커서 작잖아요. 몸집도 작고 하니까 코트가 크니까 이렇게 소매를 이렇게 접어서 그런 모습 그대로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주 퍼포밍을 잘했는데 왜 그 훌륭한 퍼포밍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처럼 말더듬이였던 겁니다. 지금은 많이 극복했어요. 그리고 시를 쓴 이유도 본인이 말더듬이이기 때문에 시를 쓰는 것을 선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시를 아직도 말을 더듬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본인이 쓴 시를 이게 화합하자 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연습해서 어제 보면 우아하게 천천히 이렇게 퍼포밍을 하잖아요. 바로 그 바이든 대통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20대 이후에 말더듬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지금도 긴장한다든지 하면은 말을 더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요. 해서 22살의 어멘다 고멘은 본인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미국은 모든 장애를 딛고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에요. 22살밖에 안 됐어요. 어떤 상을 받은 아주 훌륭한 월계관과 같은 상을 받은. 그래서 이러한 그 상징을 보여줬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바이든 대통령이 혼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화당이 도와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공화당이 도와주는 것은 공화당이 그냥 도와주느냐? 바이든 대통령 하기 나름이죠. 취임식장에서 취임 연설하고 내려가서 보니까 바이든 그 대통령이 본인의 자리에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있는 자리에 가서 사진을 보니까 미치 매코넬 대표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똑똑하게 앉아 있는데 바이든 그 대통령이 서서 걸어갔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이 앉아 있는 공화당의 상원 대표에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아웃리치를 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어제 그 취임식 전에 함께 공화당의 상원 하원 대표가 이 바이든의 종교인 카톨릭 그 교회에 가서 같이 미사를 본 것이고 이거는 이제 바이든의 역할에 달려 있고 또 공화당에 해줄까 말까 하는 정치적인 계산과 또 나라를 생각하는 여러 가지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인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뒤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어제 오늘의 여러 가지 그 행보 또 공화당의 그럼 테드 크루즈는 어제 어디 갔었지? 공화당 의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또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뭐가 또 바뀌고 있지? 하는 내용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 보니까 언제 하원에서 상원으로 탄핵 소추안을 보낼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 일 좀 해라 하는 것이 지금 그 하원의 뜻이겠죠. 상원도 이제는 선서를 어제 조지아주의 2명의 신임 그 상원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오늘부터 다수당이 본격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필요하죠. 대부분의 안이 한 60표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공화당 많은 그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두려워해서라기보다는 조금 보복당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표 때문에 대통령 옆에 딱 있었는데 언제부터 공화당이 조금 갈라지기 시작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까지 거의 1년이 되는데도 아주 드물게 애매하게 조의를 표하기는 했지만 사람이 숨진 그 생명에 대해서 국민인데 본인이 대통령인데 별로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공화당 사람들을 점점 조금 멀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6일에 의사당 난입 사건은 그것은 그 많은 공화당 의원들도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도 보니까 하원 의장의 경우에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이요.
의사당의 바로 그 폭력의 어떤 그 주체라던가 폭력을 자극했다던가 하는 사람은 제명시켜야지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화당의 상원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가 얘기한 대통령에 의해서 의사당의 그 난입한 폭도들이 거짓말로 키워지고 길러지고 자극받았다. 다른 파워풀한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의사당에서. 그래서 대통령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곁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통령도 아니고 저도 이제 점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말을 다 자연스럽게 줄여갈 수밖에 없을 테고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큐아난이라든가 프라우드 보이즈는 대통령에게 배신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럴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얼마나 더 공화당 의원들이 기대를 하고 좀 분위기를 맞춰서 눈치를 볼까 그건 모르는 거죠. 펜스 부통령조차도 그 트럼프 대통령 그 마지막 거기에 가지 않고 이 취임식에 왔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워싱턴 DC가 아니고 플로리다주에서 백악관이 거기에 있어서 마지막 날 떠난다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워싱턴 DC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하나도 안 가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현 스태프들과 전 스태프들 정도 한 뭐 200명 조금 넘었다는 것 같아요. 그럼 가족만 해도 몇 명이에요. 그 집안이. 그 정도로 이미 그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고 보면은 될 것 같고요. 펜스 부통령은 현재로서는 이렇죠. 그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펜스 부통령이 마지막에 잘했다. 그 바이든 인증하고 취임식에도 가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하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표를 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화당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민주당이거나 무당파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정치적으로는 불행하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죠. 지금 인디애나주로 가서 구상을 하겠죠. 그리고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요한 것은 가졌습니다. 그가 공화당으로서 그렇게 원했던 것이 연방 대법관들을 보수적인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 해줬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본인의 거의 의정생활 마지막에 상원 원내 대표를 하지 못했던 이게 너무 아쉽긴 하지만 미치 매코넬로서는 가질 것을 많이 가졌고 린지 그레이엄과 그래서 틀린 거예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트럼프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예뻐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지역구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이번에도 정말 거의 질 뻔하다가 간당간당하게 막판에 이겼죠.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그 어떠한 그 정서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그 같은 보수적인 정서가 있다면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그 정서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다른 그것 때문에 린지 그레이엄은 버리지 못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떤 카인드의 그 형태로라도 다시 돌아오겠다. We will be back in some form 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요 취임식 갔어요. 대통령 그 작별하는 앤드류 공군기지에 안 갔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트윗으로 이번에 어떤 장관이 해고됐다. 이런 거 안 봐서 나 속 시원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트럼프 금단 현상이 일어났어 라고 얘기할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틀 동안 국민이 보여준 것은 트럼프 대통령 없어도 살아갈 수 있네. 혼돈 같은 거 많이 하겠죠. 굉장히 지지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이틀 동안 페어웰 연설에서도 또 공군기지에서도 바이든이라고 이름을 부르진 않았지만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인정한 거잖아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아니라면서 이거 뭐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지금 혼돈에 빠지겠지만 정치인들은 이미 당장 선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치인들은 어느 정도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안에 좀 협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정치인이 다 직업으로만 100% 하진 않잖아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의무심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미국 그 역사상 현대 역사상 취임한 날 17개의 행정명령을 발효한 사람은 조 바이든 대통령 한 사람뿐입니다. 뭐 기후변화,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것 했고 하나 저는 걱정되는 것은
렌트 들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랜드로드도 계시잖아요. 그 렌트 들어 사시는 분에게 그 집을 렌트해주는 또 건물을 렌트해주는 그런 분들도 어차피 본인도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야지 되는데 그 랜드로드보다는 렌트 들어서 사는 사람에게 일단 뭐 원래는 9월까지 하는 걸 원했지만 3월까지는 쫓아내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그럼 랜드로드에게는 어떤 지원을 해야지 될까 이런 게 조금 걱정되는데 어쨌든 렌트 들어 사시는 분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 뭐 여러 가지 뭐 행정명령에 했는데 한 가지가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 배넌 사면해주고 떠났어요. 그 밖에도 뭐 구글의 기술을 훔쳐서 그 우버인가로 간 그런 사람도 사면을 해줬고 본인 무슨 뭐 선거 기금 모금한 사람도 사면을 해줬고 143명인가 그렇던데요. 그래서 이 무역 비밀을 훔친 거죠. 트레이드 비밀을 훔친 구글의 이 엔지니어 사면해 준 것은 판사가 이제까지 판결 내린 이런 비밀 유출 가운데서 최악의 흉악한 비밀이야 했는데도 어쨌든 사면을 해줬고 잘 되기 바래. 희망적으로 잘 되길 바래라고 얘기했지만 잘 됐으면 다 내가 이 밑바탕을 잘 깔아놔서 그래. 그런 얘기까지 아무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안 쓰고 서로 뭐 허그도 하고 했고 어제 취임식에서는 한 사람 나가서 얘기하거나 노래하거나 하면은 또 누가 가서 다 거기 이제 청소하고 소독하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러스 또 이렇게 이민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 부분은 무슬림 국가에서 여행 금지 지금도 금지됐던 게 있는데 풀어줬고 장벽 세우는 것 일시적으로 중단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장벽을 세우려고 하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줬어요. 공화당까지도 안 주고 하니까 그게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연방재해청 이런 데서 끌어다 썼잖아요. 그런 데서 끌어다 쓰면 그런 데서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 중단을 했고 뭐 파리 기후조약 들어가고 WHO도 뭐 그대로 있는다고 하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숨진 사망자가 40만 명이 넘는 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이런저런 브라질보다 2배 정도 돼요. 브라질이 미국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은데 뭐 20만 명 조금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점이 많죠. 왜냐하면 백신 같은 경우도 오늘도 이제 백신 자르가 어제 딱 들어가서 열어보니까 이 정도로 백신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없었는지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어. 이게 이제 똑같은 거죠. 오바마가 딱 들어가서 보니까 경기가 나쁘다 이렇게 나빴는지는 몰랐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건데 해서 뉴욕도 지금 백신 접종 이런 것 일부분 중단을 하고 다시 계획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안 와요. 연방정부에서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안 오기 때문에 해서 이러한 것들이 오늘 발표될 10가지 행정명령 안에도 또 포함이 됩니다. 뭐 100일 동안만 마스크를 좀 잘 써보자. 연방정부 청사에서도 그렇고 연방정부 건물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배당 같은 것도 있고 학교를 안전하게 오픈하는 가이드라인.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굉장히 처지는 부분들도 많고 뭐 부모님들도 힘들고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고 직장에서의 안전수칙 같은 것도 오늘 이제 행정명령 같은 것에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는 어제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최초의 여성 부통령, 사우스 에이시안 부통령,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부통령이 됐죠. 그런데 에이브릴 헤인즈 프렌치 네임이네요. 에이브릴 헤인즈 CIA의 부국장을 했습니다. 뭐 비교적 젊은 편이에요. 그런데 어제 상원에서 인준받았거든요. 뭐 린지 그레이엄 같은 사람이 너무 좋다 막 얘기했는데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입장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바이든 그 대통령은 그 사이버 공격을 어떤 국가가 한다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북한도 해당이 되죠.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국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반칙 행위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경제 제재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니까 공화당 의원들도 좋아했고 찬성 84대 반대 10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서 뭐 6명은 참석하지 않았네요. 뭐 기권표도 있고 사정이 항상 있으니까요. 그런데 10명은 전부 공화당이었고 공화당 의원 가운데 테드 크루즈 어제 그 취임식장에서는 봤는데 조시 하울리는 제가 못 봤어요. 이 두 사람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의 여성 그 정보국의 총대장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정보국장, National Intelligence. 이 정보국장이요. CIA, FBI 그 밖에 뭐 많잖아요. 미국 정보국이 한 17개, 18개 정도 되는데 세분하자면 그런 FBI와 CIA를 포함을 해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총책입니다. 정보의 총책이에요. 여성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인준을 받았으니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은 이 바이든 행정부가 아무래도 리버럴하고 소수 인종뿐만이 아니라 소수의 권리도 존중을 하고 하니까 행정부에도 뭐 성전환한 그 보건복지부 차관 지명자라든가 이런 사람도 있고 오늘 교통부 장관에 지명된 교통부 장관 맞죠? 하도 이 많은 뉴스가 오고 가니까 핏 브리저지가 인준 그 청문회를 봤는데 핏 브리저지도 장관이 되면은 그 오픈리 게이잖아요. 남편이 있어요. 남자인데 그런 오픈리 게이이기 때문에 오늘 인준 청문 뭐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받고 있거든요.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는데 그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앤드류 공군기지에서 공군기를 타고 이제 플로리다로 갈 때 뭐 얘기하고 I will be back 비슷한 얘기를 하고 그리 어떤 형태로든 돌아온다 하면서 딴딴딴 YMCA 그 캠페인송으로 많이 쓰여졌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쓰라고 대통령이 했겠죠. YMCA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My Way, I did it my way를 부르면서 뭐 비행기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YMCA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팀 뮤직을 공화당에서 쓰기가 사실은 좀 그래요. 제가 노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처음에 만들 때 노래를 만든 사람도 동성애자고요. 그 M자로 시작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YMCA가 처음에 이제 시작했었을 때 경제적으로 막 어려웠을 때 그 뒤에 YWCA 나왔지만 사람들이 지금은 운동하고 이런 시설, 영맨 뭐 이런 거지만 YWCA는 영워먼 하지만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이 살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할 때 돈 조금 내면서 얼만큼 3개월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해줬었던 젊은이들 근데 남자 여자 섞여서 자면 안 되잖아요. 잠을 잘 수 있게 지금 이제 쫓겨나지 않게 집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준다는 식으로 정부가 그렇게 했었을 때 YMCA가 시작이 돼서 남자들끼리 이렇게 가면서 거기서 막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YMCA 노래 자체가 그런 것들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해서 동성애자들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원래 만들 때부터도.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게 막 체조하는 식으로 너무 많이 퍼져서 YMCA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YMCA 이런 노래를 사용을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꼼꼼히 따지면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 팀송으로 쓸 때 이런 것을 생각했는지 생각하지 않았는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작은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었고요. 이 공화당에 물러나는 대통령도 YMCA 그런 뜻으로 만들어져서 동성애자들 커뮤니티에서 퍼져서 메인스트림으로 온 이런 노래를 쓰고 트럼프 대통령도 동성애자를 대사로 임명하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너무 많이 당이 전체 그래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게 out of fashion인 것, old fashion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날이 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런 인준 청문회 열리고 있고요.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프라우드 보이즈, 큐아난, 음모론자들의 지금의 심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미국에서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랜트 대통령이 KKK단을 정말 밟아버렸는데 밟기는 했지만 그런 뿌리들이 저 도도이는 아니고 저 아래서 이렇게 흐르고 있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나오고 나서 많이 왔고 큐아난이 더 키워주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 밖에도 많아요. 이런 단체들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지 않으실 텔레그램이라든가 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막 의사를 교환하고 그런 의사 교환하는 것을 게이트웨이 펀딧 이런 사이트에서 또 막 써요. 그럼 한국에서도 그런 사이트에서 정리해 놓은 걸 가지고 또 막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는 것들이 많이 퍼졌었던 거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혼돈, 허탈, 정말 이럴 수가 있어? 어제 많이 그랬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묶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역할인데 민주당 중요한 사람들 다 관타나모 베이 감옥에 가둬야지 된다. 군이 반란을 해. 워싱턴에 2만 5천 명이나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계엄령을 발동을 꼭 한다니까 지하 벙커로 갔다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플로리다가 아니라 피자 게이트 이런 거 다 파헤쳐서 다 감옥에 보낸다니까 이랬는데 점점 아닌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폭도들이라고 하고 그런 폭력을 저질렀다고 비난까지 하기 시작하면서 프라우드 보이즈가 자신들 프라우드 보이즈라는 백인 우월 단체 무장도 하고 다니는 텔레그램에 자신들의 어카운트가 있거든요. 루비콘강 건너라.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다가 거기에 또 이제 조정이 아니라 압박까지 받는 거예요. 루비콘강을 건너 계엄령을 발동해. 큐아난이 그럼 또 계엄령 발동해. 이러다가 굉장히 많아요. 아메리카 포스트, 밀리턴트, 이런 단체도 있고 하거든요. 오스키퍼, 이런 것도 있는데 1월 8일부터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다가 그러니까 배신했어. 우리가 트럼프로부터 배신당한 거야.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정말 겁쟁이네. 헛개비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 프라우드 보이즈가 이제 포스트를 올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실패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프라우드 보이즈 가운데서 의사당에 난입해서 체포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 명령 받고 갔는데 의사당 경관들에게 당신 보스, 최고 보스, 대통령이 가라고 그래서 우리 왔는데 왜 나 애국자를 왜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우리 사면해야 된다 했는데 사면은커녕 계속 트럼프 대통령도 비난을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기 살궁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내가 너무 강하게 나가면 탄핵을 할 것이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강하게 나가면 이 재판 걸려있는 많은 것들에 본인이 불리할 것 같고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몸살이기를 하고 본인 챙길 거 챙기고 하는데 우린 뭐야 그럼 이용당한 우린 뭐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면서 프라우드 보이즈가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todayus.com에 많은 뉴스를 링크를 해놓는데 이런 거 이것도 해놓을까요? 안 해놓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괜히 이상한 거 선전하는 것 같아서요. 새로운 행정부는 의도를 정직하게라도 얘기를 하지 라고 프라우드 보이즈가 어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직하게라도 이러고 이렇게라도 하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뭐야 하면서 굉장히 혼돈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영국의 가디언을 보니까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큐아난 같은 음모론 그룹은요.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오는 게 그 취임식에서는 이제 당연히 실패를 했고요. 거기서 민주주의를 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리크루트를 더 많이 한답니다. 예전보다. 신나치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우린 너무 많은 걸 포기했다. 가족도 포기하고
뭐 돈 들여서 어디를 수없이 다니면서 시위를 하고 다 개인 생활도 포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일했는데 대통령에게 배신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원래의 목적은 자신들의 다 그 목적이 있잖아요. 신나치주의, 백인 우월주의 뭐 이런 게 있고 원래 음모론을 좋아하는 음모론 아니면 못 사는 그런 DNA도 있는 것이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쉽게 죽지 않을 것이다. Maybe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시작했으니까 4년입니다. 가짜 뉴스, 가짜 케이블, 가짜 어떤 매체에 대해서 어떠한 무엇이 미국의 그 여론이 있어야죠. 항상. 여론을 삼아서 하게 될지 그 일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현실과 판타지에서 살고 있었던 많은 음모론자를 믿고 그 미치 매코넬의 표현대로라면은 대통령이 거기에 거짓말이라는 밥을 주고 길렀다는 거잖아요. 기르고는 본인은 살고 그냥 내버려 뒀잖아요. 그러니까 배신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해서 이 현실과 판타지에서 현실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사람도 몇 %는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행정부라든가 사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고 저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언제가 되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까요? 백신이 충분히 다 접종이 되면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90만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만 6천 명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굉장히 높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 최고였던 69만 5천 명보다도 높다. 전문가들 예상보다는 좋았어요. 전문가들은 그래도 한 92만 한 6천 명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증권시장 분위기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오클랜드 캘리포니아 태생이잖아요. 이 카멜라 해리스 최초의 여자 그 부통령이요. 그래서 어제 그 오클랜드에서 이사 갔죠. 어디로 이사 간 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거의 50년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조지를 49 뭐라고 썼던가요? 49 그 조지를 카밀라 해리스에게 썼는데 아무튼 아주 간단하게 써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젊은 디자이너를 좀 이렇게 그 키워주기 위해서 카멜라 해리스가 어제 입었던 로열 블루 옷은 젊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디자이너 크리스토퍼 존 로저스라는 디자이너랍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치인이 무엇을 입느냐 하는 것은요. 강혜신이었습니다. you